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조경 수목감별 제2장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10월에 4차 실기시험 접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자료들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목감별 해설 자료의 구성은 총 4장이고요. 오늘은 제2장, 콩과 장미과 등 34개 수목의 사진과 해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3번 백목련입니다. 목련이라는 명칭을 쓰는 수목 중에서는 백목련과 일본목련 두 가지가 수목감별 시험 대상이고요. 백목련은 첫 사진에서 보면 잎보다 먼저 봄에 흰색 꽃이 피는 교목입니다. 잎을 보면 전체적으로 큼지막하고요. 끝으로 갈수록 뭉툭한 모양이고 잎의 맨 끝부분에 가서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옵니다. 백목련은 꽃도 큼지막한 편이고요. 이른 봄에 꽃보다 먼저 이렇게 흰 꽃이 핍니다. 열매인데요. 목련과 열매는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겼고요. 백목련의 열매는 처음에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익는데 익으면서 몽둥이가 울퉁불퉁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열매가 다 익으면서 기형적으로 변했던 껍질이 갈라지고 벗겨지면서 구슬만한 종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피인데요. 백목련은 수피가 회색과 백색 계열이고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매끈한 편입니다. 백목련의 특징은 봄에 잎보다 먼저 큼지막한 하얀색 꽃이 피고요. 몽둥이처럼 생긴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으면서 기형적인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일본 목련입니다. 일본 목련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국명이 일본 목련으로 붙여졌고요. 수형은 백목련과 비슷한데 일본 목련은 잎이 더 크면서 길쭉하고 꽃이 늦게 펴서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이 백목련과 다른 점입니다. 꽃이 피면 긴 잎이 완전히 벌어지고 안에는 뾰족한 보라색 꽃 봉우리도 인상적입니다. 꽃을 하나 더 보시면 꽃이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잎이 훨씬 큰 것도 확인이 됩니다. 수피는 매끈매끈한 것이 백목련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목련의 인상적인 열매인데요. 일본 목련 열매도 길쭉한 몽둥이 모양인데 열매에 뾰족한 둘기가 많이 나온 것이 다른 점입니다. 열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고요. 성숙하면서 누렇게 되면서 종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목련과에서는 일본 목련과 백목련 두 가지가 있는데 수형이나 수피는 비슷하고요. 차이점을 보면 백목련은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하얀색 꽃이 이쁘게 피고요. 일본 목련은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요. 꽃보다 잎이 더 길쭉하고 큰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35번 백합나무입니다. 백합나무는 꽃이 튤립을 닮아서 튤립나무라고도 하고요. 수형이 키가 아주 크게 자라는 낙엽 교목입니다. 백합나무는 잎으로 구별이 쉬운 나무이고요. 잎이 큰 사각형의 각진 모양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잎자루도 이렇게 깁니다. 꽃을 보면 아래쪽은 주황색 계열이고요. 위쪽 부분은 노란색으로 물들고 튤립 꽃 같은 모양입니다. 열매를 보면 백합나무의 열매도 백목련이나 일본 목련처럼 길쭉한데 끝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네요. 수피는 회색 계열이고요. 세로 줄무늬가 좀 뚜렷한 편입니다. 백합나무가 다른 수종과 구별할 때 특성은
노란 튤립 같은 꽃, 그리고 아주 큰 사각형에 가까운 각이 진 잎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태산목입니다. 태산목은 수영이 20m까지 자라는데 남부수종이라서 수도권이나 중부지역 분들에게는 생소한 나무고요. 아주 하얀 백색으로 꽃이 피는 것이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남부수종답게 윤기가 있으면서 두껍고 좀 길다란 모양입니다. 꽃이 제일 특징적인데요. 아주 하얗고 큰 백색의 꽃이 피고요. 꽃 속에는 열매를 맺기 전에 수술 모양이 이번에도 목련과 특유의 방망이 같은 모양입니다. 열매 모양도 백목련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길이는 조금 짧고 잎도 백목련이나 일본 목련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열매는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잎의 광택이 선명합니다. 잎에 광택이 있는 나무는 대부분 남부수종의 특징입니다. 태산목의 수피를 보면 갈색 계열의 밋밋한 편이고요. 잎이 두껍고 광택이 선명합니다. 태산목의 연상 키워드는 광택이 나는 잎과 거대하게 큰 백색의 탐스러운 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골담초입니다. 골담초를 보면 개나리처럼 키가 작은 수영이고 가지가 많고 봄에는 잎과 함께 노란색 꽃이 피는 수종입니다. 잎이 특징적인데요. 작은 잎이 나비처럼 양쪽으로 마주보며 나오는데 한 줄기에 두 쌍이 두 장씩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은 5월에 잎과 함께 피는데요. 마치 노란 나비가 날개를 편 모습처럼 피는데 아래로 매달려서 늘어져 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골담초는 작은 관목으로 밑에서 가지가 여러 줄기로 뻗어나오고요. 노란색 나비 날개 같은 모양의 꽃을 잘 봐두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종이고요. 잎을 보시면 양갈래로 두 쌍이고 두 개의 잎이 서로 마주보는 모양도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쉽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38번 등입니다. 등은 수영이 보시는 것처럼 나무나 구조물을 타고 자라는 홍과의 덩굴 식물이 되겠습니다. 등나무라고도 하는데 표준 명칭은 등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잎을 보면 서로 마주나기로 한 줄기에 13개에서 19개의 작은 잎들로 구성이 되고요. 길고 끝이 뾰족해지는 모양입니다. 꽃은 5월에 연한 자주색 또는 보라색으로 길쭉한 꽃차례 모양으로 아래로 늘어져서 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꽃이 처음 필 때를 보면 새로 나온 가지 끝에서 연한 보라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의 열매인데요. 콩과 식물은 대부분 이렇게 콩깍지 모양으로 열매가 달리고요. 시험에 나오는 콩과의 수종은 앞에서 본 골담초가 있고 박태기나무, 아까시나무, 자귀나무, 회화나무 등 6가지 수종입니다. 등은 콩과의 수종 중에서 콩깍지 열매가 가장 퉁퉁하고 속이 꽉 찬 느낌의 콩깍지 열매이고요. 보라색의 꽃차례가 아래로 치렁치렁 매달려 열리는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박태기 나무입니다. 박태기 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수영에서 보시는 것처럼 콩깍지에 누런 꼬투리가 있는 콩과의 수종입니다. 잎을 보면 하트 모양을 닮은 심장형인데요. 좀 널찍한 하트 모양이네요. 꽃은 화려하고 아주 진한 핑크색인데요. 꽃 모양이 밥알을 닮아서 박택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콩깍지 열매인데요. 박태기 나무 콩깍지는 아주 홀쭉한 모양이고
꽃처럼 아래로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수피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요. 박태기 나무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진한 핑크색 꽃이 팝콘처럼 뭉쳐서 잎보다 먼저 가지에 붙어서 화려하게 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나무도 콩과 수종이고요. 키가 아주 큰 교목이고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 지역 모두 잘 자라는 수종이라서 아카시아 꽃이나 아카시아 잎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표준 명칭은 아카시 나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잎은 작은 잎이 9개에서 19개가 가는 줄기에서 마주나고요. 가지 줄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꽃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하얀색 꽃차례로 새로 난 가지, 잎 겨드랑이마다 아래로 치렁치렁 많이 달리고 꽃 향기도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는 여름에 콩 꼬투리 모양으로 많이 달리는 모양이고요. 가을에는 다른 콩과의 식물처럼 열매가 누렇게 되고 익고 갈라지면서 종자가 나옵니다. 수피는 진한 갈색 계열의 세로로 선명하게 갈라지고요. 아카시 나무는 초여름에 하얗게 늘어져서 피는 아카시아 꽃차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좌기나무입니다. 좌기나무는 콩과의 작은 소교목이고요. 한자어로 자귀는 잠자는 귀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좌기나무의 잎인데요. 잎이 날개 모양으로 양갈래로 작은 잎이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달리고요. 어두운 밤에 작은 잎들이 포개지는 모양이 잠자는 귀신 같다고 해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꽃인데요. 꽃이 우산 모양 꽃차례로 가늘고 긴 깃털 모양의 분홍색 실 같은 꽃차례가 신비롭게 느껴지는 꽃입니다. 열매는 콩과의 수종답게 콩깍지 모양으로 누렇게 있고요. 콩깍지가 가늘고 날씬한 편이네요. 수피는 반들반들한 편이고요. 새로 열리는 콩깍지 열매도 보면 날씬한 모양입니다. 좌기나무는 가늘고 긴 깃털 모양의 분홍빛 꽃을 잘 봐두시고요. 날개 모양으로 길쭉하게 뻗은 줄기에 양갈래로 배열된 작은 잎들을 잘 봐두시면 기억하기 쉽겠습니다. 42번 회화나무입니다. 콩과의 교목으로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수영입니다. 잎을 보면 아카시 나무처럼 양갈래로 배열된 모습과 작은 잎 크기도 비슷한데요. 아카시 나무보다 작은 잎 끝이 뾰족해지는 게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회화나무의 꽃도 흰색으로 꽃차례가 화려하게 피는데요. 가지 끝부분에 달리고 아래로는 많이 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매인데요. 그동안 본 콩과의 열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 파는 줄줄이 소세지 같은 모양이도 같습니다. 수피는 어두운 회색 계열인데 수피로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꽃대가 길고 위로 솟은 하얀 꽃차례도 잘 봐두시고요. 회화나무는 콩과의 수종 중에서 다른 점이 열매가 염주 모양 같기도 하고요. 줄줄이 소세지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 콩 꼬투리가 열리는 콩과의 수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는 키가 3m 정도 자라는 관목이고요. 수영이 귤나무 열매처럼 탱자 열매가 보이고요. 가지에는 날카롭게 많이 달린 가시도 보입니다. 탱자나무의 잎은 3장의 작은 잎이
서로 모여서 나오는 겹잎 구조이면서 잎이 아주 무성하게 나오지도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꽃은 흰색인데요. 꽃잎이 얇고 가늘어서 잎 사이에 빈 공간이 크고요. 꽃이 많이 달리지도 않고 잎 겨드랑이에서 띄엄띄엄 엉성하게 핀 모양입니다. 탱자나무의 열매는 귤처럼 노란색으로 있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귤나무 열매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가지를 보면 잎 겨드랑이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요. 특징적인 게 가지도 녹색이고 가시도 녹색입니다. 탱자나무는 주렁주렁 열리는 귤나무 열매하고 가지에 날카로운 녹색의 가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회양목입니다. 회양목은 7m까지 자라는 관목인데요. 도장나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나 공원 주변에 형상수로 많이 식재가 되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좁쌀처럼 작고 빗살 무늬는 거의 없고요. 가운데 선만 띠럭하게 보입니다. 꽃은 이른 봄에 피는데요. 가지와 잎 겨드랑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꽃이 활짝 피면 연한 노란색으로 중앙부에는 암꽃이 있고 수술은 암꽃 주위에 여러 개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열매는 삭과이고요. 타원형인데 끝에 뿔 같은 돌기가 3개씩 있는데 열매가 작은 잎보다도 더 작아 보이네요. 열매는 나중에 누렇게 익고 벌어져서 종자가 나오고요. 상록수라서 종자는 누렇게 변해도 잎은 푸른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양목은 빗살 무늬가 없고 중앙선만 뚜렷한 작은 잎을 잘 봐두시고요. 시험 볼 때 꽃 사진도 나오면 좁쌀처럼 작은 연 노란색의 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수형은 잎이 아주 커 보이는 낙엽 교목이고요. 잎이 크고 줄기도 굵어 보입니다. 오동나무의 잎인데요. 잎의 크기에 비해서 두껍지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잘 날아갈 것 같은 넓은 오각형의 모양입니다. 꽃은 연한 자주색의 나팔꽃 모양이고요. 꽃 받침을 보면 누런색입니다. 꽃 사진을 더 보면 잎도 크지만 보라색 나팔을 닮은 꽃도 커 보입니다. 오동나무 열매는 석과인데 약간 둥근 모양이고요. 끝이 뾰족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 익으면 누렇게 벌어져서 삭과의 열매가 떨어집니다. 오동나무는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이 많은데요. 넓은 오각형에 가까운 잎하고 나팔 모양의 요색 꽃을 잘 받으시고요. 끈끈하고 끝이 뾰족한 삭과의 열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칠엽수입니다. 칠엽수의 수형을 보면 낙엽수이고 키가 아주 큰 교목입니다. 칠엽수의 잎인데요. 큰 잎이 5장에서 7장이 가지 끝에 삥 둘러서 길어질수록 방망이 모양을 닮았습니다. 칠엽수는 잎이 7장씩 모여 달리는 모습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칠엽수의 꽃인데요. 꽃은 봄에 가지 끝에 흰색 계열의 꽃뭉치들이 원뿔 모양으로 하늘을 보고 피어납니다. 열매는 석가인데요. 동그란 탁구공 크기 정도이고요. 색깔은 배같이 짙은 갈색이고 열매 껍질이 배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 보입니다. 칠엽수의 수피는 회갈색이고요.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를 까보면 저렇게 밤나무 열매 같은 씨가 들어있고요. 열매 안의 씨는 두꺼운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칠엽수의 연상 키워드는 칠엽수라는 이름 그대로 7장의 길쭉한 잎이 모여서 나오고요. 누렇게 익은 배 또는 호두 같은 열매, 이 두 가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신 나무라서 설명을 안 하고 사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은 키가 큰 교목입니다. 노랗게 익은 은행잎과 열매 사진입니다. 은행나무의 숲꽃이 아래로 매달려서 핀 모습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건 은행나무의 암꽃입니다. 수피인데요. 수피가 세로로 깊게 파여서 갈라집니다.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라서 은행잎과 노란 열매 사진을 잘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나무 줄기와 잎에서 생강향이 나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생강나무의 푸른 잎인데요. 잎을 보면 뚱뚱한 삼지창 같은 모양입니다. 생강나무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데 노란색 꽃도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노란색 꽃이 꽃자루가 거의 없고 가지에 붙어서 피네요. 열매인데요. 열매도 줄기에 거의 붙어서 열리고 녹색에서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겨울에 낙엽이 져도 가지에 붙어있는 생강나무의 까만 열매입니다. 생강나무의 키워드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카네이션처럼 생긴 노란 꽃을 받으시고요. 뚱뚱한 삼지창 모양의 잎,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녹나무입니다. 녹나무 수영을 보시면 가지가 많고 잎도 많고 웅장하게 보이는 교목입니다. 제주에서 많이 자라는 남부수종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역시나 남부수종답게 윤기가 있고 광택도 있어 보이죠? 열매는 벚나무 열매처럼 동그랗고 까맣게 익어갑니다. 녹나무 꽃이 인상적인데요. 봄에 느타리 버섯처럼 피어나는 연노란색의 꽃차례들입니다. 새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키가 큰 교목인 녹나무의 꽃 사진이 나오면 배경이 하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열매는 벚나무처럼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나뭇잎 잎자루나 열매자루를 잘 보시면 새로 나온 가지가 대부분 녹색이거나 연한 붉은색 색깔도 보이는데요. 녹나무는 새로 나오는 줄기가 녹색이라서 녹나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피는 진한 갈색 계열인데 세로로 갈라지고요.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녹나무가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는 아닌데요. 기억하실 때 광택이 나는 작은 잎들 그리고 검은 열매를 같이 잘 보고 기억하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녹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열매가 까맣게 다 익어도 마른 가지가 없고 잎도 항상 녹색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후박나무입니다. 후박나무도 녹나무과의 남부수종이고요. 해안가나
섬에서 많이 자라는 수종입니다. 잎을 보면 가지 끝에 모여서 두껍고 광택이 있는 잎이 많이 나오는데요. 잎 색깔을 보면 아주 진한 녹색이고 길쭉하면서 중앙 라인이 선명합니다. 보고 있는 사진은 꽃 봉우리가 터져서 꽃이 피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꽃이 활짝 핀 사진이고요. 꽃은 연한 녹색으로 가지 끝에 풍성하게 꽃차례가 위로 솟은 모양입니다. 잎을 보면 잎도 가지 아래에서 엄청 일생하게 나옵니다. 다음을 보면 꽃자루와 열매 자루가 붉은색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매가 동그랗게 윤기가 흐르고 처음에는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수박나무도 남부지역 수종이라서 중부지역 분들께는 익숙한 나무가 아닌데요. 수박나무는 가지 끝에서 두꺼우면서 광택이 있는 잎이 무성하게 나오고요. 그 위에 연한 녹색의 꽃차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1번 풍년화입니다. 풍년화는 4m 정도 작은 관목이고요. 수영에서 보듯이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중앙 부분이 넓어서 마른 목골형으로 보이고요. 날카롭지 않은 무딘 톱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살 무늬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풍년화의 꽃인데요. 이른 봄에 꽃보다 먼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피는데 노란색 꽃잎이 엄청 가늘어 보이는 게 인상적입니다. 열매인데요. 열매 자루가 짧고 가지에 붙어서 나오고 타원형인데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기가 4개가 있는 것이 어금니 모양 같습니다. 풍년화의 수피와 가지에 붙어 누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금니 모양의 삭과의 열매 잘 받으시고요. 수피는 어두운 갈색 계열이고 매끈한 편입니다. 풍년화의 키워드는 마른 가지에 잎보다 먼저 피는 노란색 꽃이고요. 꽃잎이 엄청 가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어금니 모양의 삭과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희어리입니다. 희어리도 작은 관목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이고요. 수영을 보면 아래에서 줄기가 많이 올라와서 무성해 보이고요. 가을에는 노란 단풍이 드는 나무입니다. 희어리의 잎인데요. 잎이 동그란 편이고 빗살 무늬를 보면 뚱뚱한 깻잎 같은 인상을 줍니다. 희어리의 꽃은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색 꽃이 달려서 멀리서 보면 개나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노란색 꽃차례가 아래로 늘어져서 핀 모양입니다. 열매인데요. 열매는 동그란 삭과인데 특이하게도 긴 촉수 같은 수염이 2개 달려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왼쪽은 수정된 지 얼마 안 된 희열의 열매이고요. 2개의 수염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아래로 늘어져서 달리는 노란색 꽃차례입니다. 희열의 수피는 아래에서 가지가 여러 개가 뻗어나오고 매끈한 수피입니다. 희열이는 수형이 개나리처럼 이른 봄에 피는 노란색 꽃이 거꾸로 달린 것을 잘 받으시고요. 열매는 동그란 삭과인데 달맹이 촉수 같은 수염이 2개씩 달린 것도 구별하기 좋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53번 돈나무입니다. 돈나무는 키가 작은 남부수종인데요. 잎이 동전처럼 둥글고 광택이 나서 번영과 행운을 주는 식물로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돈나무의 잎을 보면 역시 남부수종으로 윤기가 흐르고요. 길고
광택이 있는 잎이 가지 끝에서 모여서 달리고 빗살 무늬는 안 보이는데 잎 중앙 라인이 뚜렷합니다. 돈나무의 꽃도 가지 끝에서 다 작게 피는데 흰색이고요. 꽃잎이 5장이네요. 돈나무의 동그란 열매입니다. 돈나무라는 이름이 열매가 돈보따리처럼 주렁주렁 달려서 생겼다는 설이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서는 나무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곤충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똥나무라고 불리다가 돈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동그랗게 익은 열매가 벌어지면서 빨간 종자가 나옵니다. 수피는 갈색 계열이고 밋밋한 편입니다. 돈나무는 광택이 잘잘 흐르는 잎하고 5장의 귀여운 흰색 꽃잎 그리고 동그란 열매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은 장미과의 관목이고요. 키가 8m까지 자라는데 관목치고는 비교적 큰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장미과 수목인데요. 시험에 나오는 장미과 수목은 13개인데 다 각각 다른 모양과 특성이 있어서 구별이 쉬운 편입니다. 마가목의 잎인데요. 작은 잎이 9개에서 13개 정도가 양 갈래로 나오고요. 끝이 뾰족한 피레침형이고 예리해 보이는 톱니도 있습니다. 마가목 꽃은 이른 여름에 가지의 끝부분에서 흰색의 꽃차례가 이렇게 풍성한 모양으로 핍니다. 꽃이 지고 열매도 가지 끝에서 동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고요. 다음 또 보면 열매가 녹색이었다가 주황색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익어갑니다. 수피는 진한 갈색 계열로 밋밋하게 보이고요. 마가목의 특성은 피레침 모양의 날카로워 보이는 잎과 가지 끝에 달리는 백색의 풍성한 꽃차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지 끝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동그랗고 익으면 빨간색이 되는 열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나무는 매실나무라고도 하는데 시험 보실 때 매화나무 또는 매실나무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형은 비교적 키가 크지 않은 교목입니다. 매화나무의 잎은 가늘고 올챙이 배처럼 둥근 모양인데요. 잎 끝이 한쪽으로 뾰족해지는 모양이 말풍선 모양을 닮았다고도 합니다. 매화나무의 꽃은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흰색과 엷은 붉은색을 띤 꽃이 가지에 붙어서 피고요. 꽃 받침을 보면 진한 붉은색 계열입니다. 매화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실 열매입니다. 크기나 모양은 살구나무 열매와 비슷하고요. 녹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점차 홍색으로 익어갑니다. 수피는 거친 편이고요. 수피로는 구별이 어렵고요. 수피에서 나오는 잎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화나무의 잎은 끝이 한쪽으로 치우친 말풍선 모양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다른 이런 모양의 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목 공부하실 때는 다양한 사진을 보셔야 합니다. 매화나무의 키워드는 이른 봄, 나뭇가지에 잎보다 먼저 피는 탐스러운 흰꽃 잘 봐두시고요. 말풍선 모양의 잎도 연상해 보시고 매실나무 열매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모가나무입니다. 모가나무는 차로 많이 마시는 모과 열매가 열리는 나무죠. 수형을 보면 키가 많이 크지 않은 교목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하고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모가나무 잎은 긴 타원형 모양의 표면은 아주 매끈한 편이고요. 예리한 잔 톱니가 규칙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모가나무 꽃은 따뜻한 봄에 새로 나오는 잎과 함께
연한 분홍빛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열매인데요. 보가나무는 분홍색 꽃이 이쁘게 피고 열매도 큼지막하게 주렁주렁 열려서 조경수로 많이 이용을 해서 공원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열매는 이렇게 녹색이었다가 노란색 이쁘게 익어갑니다. 보가나무의 숲이도 특징적인데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나무답게 표면이 매끈하고요. 보랏빛도 보이고 갈색빛도 보이고 묵은 숲이는 벗겨지면서 얼룩무늬도 있고요. 숲이도 감상하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보가나무를 기억하기 위한 키워드는 봄에 잎과 함께 피는 분홍색 꽃, 그리고 광택이 흐르는 나뭇잎, 그리고 보가나무 열매, 그리고 얼룩무늬 숲이까지 조경수로 좋은 특징이 많아서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야 하는 수목입니다. 57번 복사나무입니다. 수영을 보면 아수원 사진인데요. 복숭아 열매가 달리는 나무 복사나무입니다. 복사나무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이렇게 분홍색 꽃이 이쁘게 피는 나무입니다. 앞에서 본 모가나무 꽃을 가져와 봤는데요. 모가나무는 잎과 꽃이 함께 피고요. 복사나무는 잎보다 먼저 분홍색 꽃이 가지에 붙어서 핍니다. 꽃이 지면 여름철에 복사나무의 수영인데요. 길다란 잎이 아주 무성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잎 모양을 보면 가늘고 길쭉한 피레침형으로 모양은 버드나무 잎하고 형상은 비슷한데 나뭇잎이 가늘고 힘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흔들리는 잎입니다. 복사나무 꽃은 보시는 것처럼 분홍빛 꽃이 화려하게 피고요. 꽃잎은 5장이네요. 이렇게 분홍빛 꽃이 피는 나무는 앞에서 본 모가나무하고 살구나무 꽃이 비슷한데요. 복사나무는 긴 잎과 복숭아 열매가 특징적이라서 이른 봄에 분홍색 꽃이 피는 나무가 나오면 길다란 잎과 복숭아 열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봄에 피는 핑크빛 꽃과 가늘고 길다란 나뭇잎, 그리고 복숭아 열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산벚나무입니다. 수목감별에서 벚나무 종류는 산벚나무와 왕벚나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산벚나무와 왕벚나무는 시험 볼 때 짧은 시간에 사진 4장 가지고 서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종입니다. 수영을 보시면 이 산벚나무는 꽃과 잎이 같이 보이는 것이 왕벚나무와 구별이 되는 특징입니다. 산벚나무의 잎인데요. 산벚나무가 왕벚나무보다 잎이 좁고 긴 형태인데 왕벚나무의 잎과 형태가 거의 비슷해서 나뭇잎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산벚나무의 꽃입니다. 꽃은 왕벚나무보다는 밝은 흰색 계열이고요. 시험에서 벚나무가 나오면 꽃과 함께 잎이 있는지 꽃만 화려하게 피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산벚나무는 잎과 함께 흰 꽃이 연한 분홍빛을 띤 흰 꽃이 핍니다. 다음을 보면 꽃자루가 날씬한 편이고요. 산벚나무는 꽃자루에 털이 없고 왕벚나무는 꽃자루에 털이 붙어 있습니다. 벚나무의 열매인데요. 산벚나무가 열매가 더 작다고 하는데 벚나무 열매 크기나 모양으로도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벚나무 열매는 녹색이었다가 여름이 지나고 까맣게 익어갑니다. 수피는 자갈색 계열이고요. 가로로 갈라지는데 왕벚나무 수피도 거의 비슷합니다. 3번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잎과 함께 피는 흰색 계열의 꽃을 기억하시고요. 꽃자루에 털이 없는 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63번 왕벚나무입니다. 조경 수목을 식물 종별로 분류하면서
왕벚나무는 뒤쪽에 있는데 3번 나무와 구별을 위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왕벚나무 수형도 3번나무와 비슷한데요. 수형에서 보면 3번 나무와의 차이점은 잎은 안 보이고 연한 분홍빛 계열의 꽃이 나무 전체를 덮은 듯한 모습입니다. 잎을 보면 3번 나무보다 넓고 둥글다고 하는데요. 잎으로는 구별이 짧은 시간에 쉽지 않습니다. 왕벚나무 꽃인데요. 산벚나무보다 꽃이 더 풍성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흰색 바탕에 분홍빛 빛깔이 더 진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자루를 보면 산벚나무와의 차이점은 꽃자루가 좀 더 튼실해 보이고 꽃자루에 미세하게 잔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열매가 산벚나무보다 더 달콤하고 크다고 하는데 열매로는 거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피이고요. 수피도 마찬가지로 갈색 계열이고요. 가로로 갈라지는 모습이 3번 나무와 비슷합니다. 3번 나무와 왕번 나무는 수목감별 시험에 나오면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수종인데요. 꽃으로 구별하는 게 쉽습니다. 3번 나무는 보시면 꽃과 잎이 함께 보이죠? 꽃이 잎과 함께 피고 꽃송이가 적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왕벚나무는 잎보다 먼저 분홍색 꽃이 화려하게 피고 꽃송이가 더 많이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꽃자루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벚나무는 꽃자루에 털이 없고요. 왕벚나무보다는 꽃 색깔이 흰색 계열이 더 강합니다. 오른쪽의 왕벚나무는 잘 보시면 꽃자루에 털이 있고요. 꽃받침은 산벚나무와 비교해 보면 진한 분홍색 계열의 꽃받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벚나무와 왕벚나무는 꽃을 통해서 둘의 차이점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여름에 살구 열매가 달리는 나무죠. 수형은 키가 크지 않은 교목입니다. 살구나무 잎인데요. 앞에서 본 매화나무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매화나무 잎을 보면서 말풍선을 닮았다고 했는데 살구나무도 잎 모양이 끝이 뾰족해지는 것이 매화나무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매화나무 잎을 가져와 봤는데요. 매화나무가 살구나무 잎보다 끝부분이 한쪽으로 더 치우치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요. 살구나무보다 조금 더 뚱뚱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살구나무의 꽃인데요. 살구나무의 꽃도 가지에 붙어서 잎보다 먼저 분홍빛과 자줏빛 계열의 꽃이 이쁘게 피어납니다. 왼쪽은 매화나무 꽃인데요. 꽃 모양이 너무 유사해서 매화나무와 살구나무 꽃으로는 구별이 어려운데요. 살구나무 꽃이 자줏빛 색깔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다음은 열매입니다. 노랗게 익은 살구나무 열매는 여름철 시장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요. 과일도 앞서 본 매화나무의 매실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왼쪽은 매화나무의 매실 열매인데요. 매화나무 열매는 익어가면서 점차 홍색으로 변하고 살구나무 열매는 노란 색깔로 익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수피인데요. 수피로는 구별이 좀 어렵고요. 가늘고 힘이 없는 나뭇잎 모양을 잘 받으시고요. 살구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흰색 바탕에 자줏빛 계열의 이쁜 꽃과 살구나무 열매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는 산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수형을 보시면 키가 많이 크지 않은 소교목입니다. 산사나무의 잎인데요. 그동안 보아온 낙엽수 중에서는 가장 특이한 모양이죠. 산사나무는 잎이 도깨비처럼 생겼다고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다고도 합니다. 꽃인데요. 5월에 피는데 작은 꽃들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모여서 흰색 꽃차례로 화려하게 피는 모습입니다. 열매인데요. 산사나무 열매는 사과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서 산에서 나는 사과나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수피는 큰 특성은 없고 회색 계열이고 아주 불규칙하게 갈라지네요. 산사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2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불규칙하고 큰 톱니가 있는 도깨비 모양의 잎을 잘 봐주시고요. 산에서 나는 작은 사과 모양의 빨간 열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쉬땅나무입니다. 쉬땅나무에서 쉬땅은 북한 평안도 지역 방언인데요. 수수깡을 쉬땅이라고 하는데요. 쉬땅나무에 이 하얀 꽃차례가 수수 이삭을 닮아서 쉬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수영은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쉬땅나무의 잎인데요. 앞에서 본 마가목하고 비슷한 모양의 잎입니다. 왼쪽은 마가목의 잎인데요. 모양이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쉬땅나무 꽃은 여름에 가지 끝에서 솜사탕처럼 소복하게 무더기를 피는데요. 이렇게 정말 솜사탕처럼 피죠? 쉬땅나무는 하얀 꽃 모양을 보고 바로 맞춰야 하는 수목입니다. 열매인데요. 쉬땅나무의 갈색의 조그만 열매들이 수수처럼 달린 쉬땅나무의 열매입니다. 쉬땅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솜사탕처럼 소복하게 피어나는 하얀색 꽃차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앵도나무입니다. 앵도나무는 우리가 여름에 먹는 앵두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데요. 앵두나무가 아니라 앵도나무입니다. 수영은 3m 정도 낙엽 관목입니다. 앵도나무의 잎인데요. 잎이 작고 쭈글쭈글한 깻잎 모양 같기도 합니다. 꽃인데요. 앵도나무 꽃은 잎보다 약간 일찍 하얀색으로 피는데 앞에서 본 살구나무와 하얀색 꽃 모양이 비슷한데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먹어본 앵도나무 빨간색 열매입니다. 앵도나무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빨간 열매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하는 나무입니다. 수피인데요. 앵도나무 수피는 흑갈색이고요. 많이 거친 편입니다. 앵도나무와 살구나무의 꽃을 비교해 봤는데요. 둘 다 흰색 꽃이 이른 봄에 가지에 붙어서 나오고 꽃잎도 5장입니다. 차이점은 앵도나무는 꽃잎이 서로 떨어져서 빈 간격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잎보다 조금 일찍 편이고 작게 보이지만 잎도 같이 피어 있는 게 보입니다. 살구나무는 꽃잎 간격이 없이 서로 바짝 이렇게 붙어 있고요. 꽃의 수술이 긴 편이고 잎보다 먼저 피기 때문에 하얀색 꽃만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팥배나무입니다. 팥배나무 수영을 보면 장미과 중에서는 키가 15m까지 자라는 비교적 큰 교목입니다. 팥배나무의 인상적인 잎과 열매인데요. 팥배나무의 잎은 빗살 무늬가 매우 뚜렷하고요. 감자칼 같은 무늬를 닮았다고 합니다. 초록색의 동그란 열매는 초록색에서 빨갛게 익어가고요. 팥배나무의 팥은 열매가 팥을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팥배나무의 꽃인데요. 5월경에 흰색의 작은 꽃들이 6개에서 10개 정도씩 가지 끝에 모여서 핍니다. 팥배나무의 하얀 꽃 모양도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팥배나무의 배자는 배나무의 배자인데 팥배나무의 이 흰 꽃이 배나무의 흰 꽃과 비슷하게 생겨서 배나무의 배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팥배나무의 빨간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는 팥하고 모양이 비슷하고요. 팥배나무의 녹색 열매하고 뚜렷한 감자칼 같은 잎 모양도 한 번 더 잘 보시고요. 팥배나무의 수피는 누런 갈색 계열이고 밋밋한 편이네요. 우리가 아직 안 본 나무 중에 가막살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팥배나무하고 잎과 하얀색 꽃이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장에서 가막살 나무를 볼 건데요. 잎을 비교해보면 팥배나무가 빗살 무늬가 더 뚜렷하고 잎이 두껍고 힘이 있어 보이고요. 가막살 나무 잎은 잔주름이 많고 가느다란 깻잎 모양 같습니다. 열매도 비교해보면 둘 다 가을에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요. 왼쪽의 팥배나무 열매가 더 단단하고 딱딱한 모양이고요. 가막살 나무도 빨간색 열매인데 다 익으면 약간 찌그러지면서 타원 모양입니다. 비교 사진을 잘 받으시고요. 잘 기억하시도록 다음 장에서 가막살 나무 보실 때 한 번 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65번 피라칸타입니다. 피라칸타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수영에서 보시면 빨간 열매가 가지에 엄청 많이 열려 있는데요. 피라칸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불과 가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불처럼 강렬한 붉은 열매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피라칸타 잎은 작은 달걀형이고 잎이 두껍고 톱니는 없고 밋밋한 모양입니다. 피라칸타의 꽃인데요. 작은 꽃들이 하얀색 꽃차례로 엄청나게 빽빽하게 피어난 모습입니다. 피라칸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본 수목들을 비교하면 열매가 가장 많이 달리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처음에 녹색이었다가 주황색,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열정적인 빨간색으로 익습니다. 다시 열매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녹색의 열매입니다. 피라칸타의 연상 키워드는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열매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얀색 작은 꽃들도 빽빽하게 피는 것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6번 해당화입니다. 해당화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해당화의 해자는 바다 해자인데요. 바닷가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해당화의 잎은 5개에서 7개 정도의 작은 잎이 두 줄로 배열돼서 나오고요. 작은 잎이 두껍고 빗살 무늬도 뚜렷한 편이고 아주 작은 톱니도 있습니다. 해당화의 꽃인데요. 핑크빛의 꽃이 아주 곱고 화려하게 피는데 가지 끝에서 핍니다. 또 해당화의 특징적인 모양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방울토마토처럼 생겼고요. 또 붉은 해파리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열매도 참 인상적인 모양입니다. 열매가 익기 전에는 이렇게 녹색인데요. 열매 다리가 해파리 다리를 닮은 것 같습니다. 해당화의 수피도 인상적인데요. 수피에 작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해당화는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에서 피는 핑크빛 꽃,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해파리 다리를 닮은 빨간색 열매, 그리고 가지에 날카로운 가시가 엄청 많은 것, 이 세 가지가 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상하기 쉬운 수목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야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경 수목감별 제2장
34개 수종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3장, 단풍나무과 등 29개 수목입니다. 이제 곧 25년 4차 실기시험 접수인데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